안녕하십니까. 법조계 정객 서종국 변호사를 모시고 매주 토요일 진행해 드리는 서종국의 법대로 5월 13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금요일에 코인 스캔들이 처음에 보도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코인 스캔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엄청난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복잡하게 막 얽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도 조간신문을 보시면은 전부 일면기사입니다. 정의로운 척, 가난한 척, 청년들의 분노,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상코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위믹스 9억 8천만 원이 도대체 샀다는데 돈이 남아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결국은 무상코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동아일보는 코인 게이트 비상인데 김남국 무상코인을 받았다. 자, 김남국 무상코인을 받았다. 그리고 이거 외에 오늘 조간 보면은 맥콩, 마블엑스, 잼허버 이런 거 아세요? 이 용어? 일종의 작코인 큰손 김남국이 사면은 급등을 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파생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이모 발언 논란, 청문회 때 코인 거래하고 있었다. 법원 2차례 영장 기각, 법조계 법사위원이라서 눈치 봤나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일단은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범죄 수익 은닉, 조세 포탈, 이해 충돌, 자본시장법 위반 쪽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뇌물 이게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치자금법인가요? 이게 뇌물인가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결국은 이제 형량이요. 네. 뇌물은 이제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입니다. 아, 뇌물 1억 액수가 1억만 넣으면. 아, 그러면 10년 이상. 네, 10년 이상. 근데 정치자금은 1000억 1조 받아도 5년 이하입니다. 아, 5년 이하. 천지 차이네. 그런 건데 뇌물이 제일 무겁고요. 네. FIU 있잖아요. 네. 금융정보분석원. 네. FIU는 이제 정치자금법. 그 다음에 범죄수익 은닉. 네. 그 다음에 조세 포탈. 네. 세 가지로 이제 통보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혐의보다 네. 뇌물이 가장 무겁고 네. 지금 이제 김남국의 행위를 보면 한마디로 이제 입법 로비죠. 예, 입법 로비. 옛날에 우리 판례가 있잖아요. 네. 서울 종합 예술 실용 직업학교인가? 예, 있었죠. 그때 이거 학교인데 2016년 아마 그게 저희 새정치 국민회의 시대일 겁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예. 어쨌든 새정치 국민회의 민주당 계열이죠. 그때 아마 이제 직업학교 예. 직업 글자를 좀 빼달라. 예. 이랬는데 5천만 원씩 그때 예. 신계륜 예. 의원 기억나시잖아요. 예. 또 이제 김재윤 의원은 그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잖아요. 또 신학용 의원. 예, 세 분한테. 예. 그때도 이게 뇌물로 처벌됐습니다. 아, 그 세 사람이 뇌물에 적용이 됐네요. 예, 정치 자금이 아니고 예. 형량이 하늘과 땅이죠. 예. 같은 입법 로비니까. 그렇죠. 예. 그때도 이제 법을 만들 때 단어 하나를 빼달라. 예. 이랬으면 이제 뇌물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김남국도 예. 결국은 이제 우리 게임 산업진흥법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법에서 P2E라고 하잖아요. 예. 게임 해가지고 이제 돈 버는 게임. 예. 그걸 이렇게 가상화폐로 인정해줘가지고 예. 현금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이게 좀 바꿔달라.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을 예. 이 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로 전환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예. 그 전환된 건 다시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만들도록 그 구조를 짜면은 게임 회사, 그러니까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는 완전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입법 로비를 해달라, 이제 예.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후배 보좌관도 네. 게임 업체에 취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아, 대관 업무 이런 것 때문에. 예. 요즘 이제 보좌관 출신들이 예. 몸값이 상한가다. 예. 이런 말 놓잖아요. 입법 로비 때문에.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게 예. 국회의회에서 예. 단어 하나만 바꿔주면 천문학적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되죠. 위메이드 주가도 수십 배 올랐잖아요. 예. 위메이드. 예, 위메이드. 우리 위믹스 상장업체. 예. 따라서 저는 김남국도 이제 결국은 입법의 대가로 예. 코인을요 예. 무상으로 이제 받는 예. 또는 이제 아주 저가로 받습니다. 예. 1원으로. 일원. 근데 100원 되면 100배입니다. 아, 그렇지. 아예 공짜로 받든지 초저가로 예. 그냥 형식적으로. 예. 그렇죠. 보통 주식 액면가가 있듯이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로비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런 건 이제 보통 우리가 에어드롭 그러니까 공중에서 살판다는 거는. 주로 이제 위믹스도 법정 발행 코인이 예를 들어 개수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30몇 % 초과 발행해서 예. 막 뿌리잖아요. 예. 이런 게 저는 다 대부분 로비로 쓰이는 거죠. 예. 주로 어디 금감원에 예. 또는 이게 국회에 예. 또 이제 쟤처럼
인지도가 좀 있는 방송하는 사람들도 예. 유혹이 많이 옵니다. 아, 그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뭐 여론도 있고. 아, 유혹 왔습니까? 저는 받은 적이 있어요. 넘어갔어요? 아예 안 넘어갔죠. 넘어갔으면 제가 방송 못하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식으로 뇌물성으로 뿌리는 코인이 많다. 예, 예. 이걸 에어드롭 이런 걸 김남국이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다. 예, 예. 자기 노력에서 일반인처럼 같은 조건에서 받는다. 근데 진짜 하늘에서 떨어지네요. 근데 그거는 김영주 의원 있잖아요. 같이 방송하는. 예. 그분이 코인 전문가인데. 코인 전문가죠. NFT 코인 전문가입니다. 예. 그걸 일반인처럼 사은품 받으려면 국회의원 못하고 몇 달 동안 줄 서고 정보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결국은 이제 회사에서 예. 김남국처럼 예. 이런 지목을 했겠네, 지목에서 예. 로비 대상. 예. 그렇다면 저는 뇌물이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범죄 혐의는 뇌물이고 예. 그 외에도 예. 내부 정보 이런 게 크잖아요. 예. 이번에 에코프로 회장도 법정 구속됐잖아요. 예, 예. 내부 정보 이용. 내부 정보 이용, 이해 충돌. 이런 것도 크고요. 예. 그다음에 재산 은닉. 재산 언니. 예. 이게 지갑이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뭐 4개라고 하는데 막 40개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죠. 예, 이런데 자꾸 여러 범죄 혐의가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심각한 거는 뇌물. 예. 뇌물이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김남국이 여러 가지 범법 혐의도 있고, 그리고 FIU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3가지 혐의인데, 지금 FIU가 하지 않은 뇌물까지 지금 돼 있어요. FIU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는 그냥 이 어신거래로 추정되는 것 중에서 검찰로 넘기는 확률이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0.18%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혐의가 있어서 넘겼는데, 그래서 검찰이 작년에 10월 11월 2번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2번 다 기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 정치적입니까? 아까 여기서는 법조계에서는 법사위원이라고 눈치 봤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이 네. 옛날에 고민정이하고 논쟁을 벌인 거 기억나시죠? 고민정 의원하고. 네. 그때 막 워낙 많이 벌여가지고.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유튜브로 봤잖아요. 그때 논쟁을 본격 둘이 벌였는데. 예, 수백만 조회가 나오고 예. 했던 거 있죠. 예. 그때 한동훈 장관 말 중에 이게 저는 불의 명언이 예. 검찰의 수사는 이름을 가리고 해도 똑같은 사건은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맞습니다. 이름을 가리고 해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했죠. 예. 예. 자, 여기 김남국이가 아니고 만약에 서정욱이다. 또는 송국거이다. 아, 우리는 좀 예외고. 홍길동이다. 예, 홍길동이다. 예. 그러면 이게 발부됐습니다. 김남국이니까 예. 판사가 김남국 이름을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이게 3가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이다. 그 중에 법사위원이다. 법사위원이고. 그 중에 우리 편이다. 민주당. 왜 판사도 우리법연구회나 타기 요즘은 남부나 중앙에는 좌파들이 많이 김명수 키즈들이잖아. 중앙하고 남부 좌파가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 좌파라는 것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김명수와 같은 라인이. 그렇죠. 그러면은 중앙지법은 알겠는데, 중앙지법은 중요한 사건을 모으니까 알겠는데, 남부지법은 왜 그렇죠? 여의도. 여의도 국회를 다 관할하니까. 국회와 정권과 더 신경 씁니다. 국회하고 정권과. 그렇습니다. 야, 그렇죠. 남부가 서여의도가 정치판이고 동여의도가 정권, 금융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의 좌파 판사들의 소굴이라 보면 돼요. 네. 그 김봉현 보면 알죠? 김봉현이 몇 번에 구속영장 기각되고 통신영장 기각돼서 도망쳤잖아. 전자 팔찌 끊고 도망가고 했죠. 그 전부 남부에서 다 기각한 거야. 남부에서 한 거네. 그러니까 남부에서. 저는 이제 결국 김남국이기 때문에 좌파 성향의 판사가 공기만 그러니까 이게 영장을 기각한 거죠. 네. 우리가요 계좌 영장을 보좌하면 98% 이상 발부됩니다. 예. 근데 김남국이는 혐의가 많잖아. FIU가요 3단계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쳐가지고 그때 FIU가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 그다음에 조세 포탈 혐의도 엄청나잖아요. 그렇네. 오히려 이게 김남국이 국회의원 공인이잖아. 그러면 더 계좌를 한번 보자.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그렇죠. 이걸 2번이나 기각한 권기만 판사부터 저는 이게 비판해야 된다. 결국 지금 사법부는 김명수 키즈가 장악하고 김남국이는 조국 키즈, 이재명 키즈잖아. 근데 결국 조국, 이재명, 김명수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저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일단은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보통 때는 98% 그러니까 100건 중에서 98건은 다 발부를 해주는 건데 두 번이나 발부를 안 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회의원이고 또 그래도 그 이재명의 핵심 척건 뭐 7인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그런 데서 좀 가만히 됐다. 제가요, 네. 어제 연합뉴스TV를 나가서 이성훈 변호사 있잖아요. 예. 좌파 중에 그 민주당의 이성훈 변호사 있잖아요. 이성훈 변호사. 네. 이걸 이야기했어요, 공기만. 네. 그랬더니 이성훈 변호사가 아니 법원의 판사의 판결을 존중해야지 판결을 이게 판사를 비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을 하더라고. 네. 그 제가 이성훈 변호사한테 그랬죠. 그러면 이 공기만 판사가 김봉의 라임 사태 있잖아. 김봉의 영장 기각해서 도망치게 한 것도 존중해야 되냐? 이랬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 그 판사입니다. 김봉현. 네. 거기 그러면 그것도 잘한 판결이냐? 네. 김봉현이가 네. 도망간 전과도 있고 네. 금액이 피해 금액이 조단인데 네. 이걸 영장을 기각해서 도망가게 했잖아. 네. 공기만이가. 그러면 이게 그것도 잘한 거냐? 네. 이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이번에는 좀 더 이것을 대중에게 다 알려줬고 매체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고 하니까는 다시 이것을 그 영장을 신청을 하면 이번에는 발부가 되겠네요. 그럼요. 예. 지금 이제 그 남부지검 6부가거든요. 예. 6부가 이제 특수부입니다. 그 부장 검사관인데 이준동 예. 별명이 장비 우리 학부라이 생긴데 잘하면 제 고등학교 협성 후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법대도 후배예요. 네. 워낙 굵직굵직한 사건 저번에 라임의 기동민 있잖아. 양복 받는데 양복 안에 1억 있었잖아. 이거 다 기소한 검사입니다. 이준동 검사가 재청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남부지검 가면 여의도의 저승사자 팀이 있잖아. 그 정권범죄합동수사단. 옛날에 추미애가 없었다가 없었다. 한동훈 장관이 1호 명령으로 복귀했죠. 부활시켰죠. 거기에 단장이 단성환입니다. 단성환. 이분은 이제 연수원 32기인데 이복현하고 연수원 동기 대학 동문이에요. 두 분 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최고의 전문가들이에요. 단성환은 이제 32기인데 그 저승사팀의 단장. 그 다음에 이복현은 건강원장이잖아요. 두 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수사의 오른팔 왼팔이에요. 따라서 저는 여의도의 저승사자 합동사단 있죠. 여기도 이 김남국 수사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 총괄 지휘는 양석조 남부지검장. 양석조가 누굽니까? 옛날에 심재철이 상가에서 만나가 당신도 검사냐? 이 완전히 맹장 중에 맹장입니다. 윤석열의 남자. 양석조 지검장이 총지휘하고 그 다음에 이준동 육부장 특수부장 그 다음에 단성한 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장 이렇게 김남국 수사에 투입된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또 저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뭐 주가 조작 의혹,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이것을 그 가상화폐 관련 다 묶어가지고 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최근에 그 두 가지를 묶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정권범죄 합동수사단도 여기에 같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또 주가가 그것 때문에 막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이메일 같은 주가가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 그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고 에어드롭 했던데 에어드롭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뇌물죄와 이제 관련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돈봉투도 중요한데 돈봉투는 이 끼리끼리 리그잖아. 자기들끼리 뭐 돈 뿌리고 받고 뭐 의원들, 당원들 뭐 이런 거잖아요. 대의원들. 근데 그 코인이나 주식은요. 지금 코인하는 사람이 한 700만 넘을 겁니다. 특히 청년들이 하죠. 그렇죠. 청년들이 막 분노가 와 하늘을 뒷걸고 있어요. 오늘 조선고 일면 톡했잖아요. 그리고 20, 30대 지지율 폭락하는 거 봤잖아요. 지지율 뭐 갤럽에서 보니까 뭐 10% 이상 막 폭락을 하고. 지금 이게 대부분 20, 30대가 코인 뭐 돈 있는 뭐 보통 100만 원, 2, 300 투자하잖아. 그러면 이게 손해본 사람도 많고 정보가 없으니. 그런데 김남국이가 완전히 국회의라는 정보, 지위를 이용해서 수십억, 지금 수백억 아닙니까? 지금 의심이 100억 이상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지금 청년들이 분노 뒷걸고 있고 요즘 여기 또 나덕연 주가 조작 있잖아. 수사가 치열하죠. 그 다음에 이거 에코프로비언 회장까지 법정 구속됐다니까요. 요즘 이게 주식이나 코인 비리 있잖아. 이 전 국민들이 주식이나 코인 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의 그 여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전 돈봉투보다 훨씬 더
국민들한테 여론으로 안 좋은 이런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지금 대충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모든 언론이 다 주시를 하고 있고 이게 또 2030이 폭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이거 대충 수사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 에어드롭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하셨고 요즘 이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코인에 대해서. 코인을 투자해 본 적은 없는데 방송을 해야 되니까 계속 이 모든 기사를 보고 물어보고 책도 보고 그 김남국이한테 하나 감사 인사를 해야 되겠네. 남국아 고맙다. 너 때문에 이 코인 공부는 많이 했어. 그거는 내가 하나 고마운 건 이제 남국이한테 친하니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친하시군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김남국이가요. 코인 한다는 거는 저 안산에 지나가는 개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장경태도 알고 있고. 이게 터질 게 터졌다. 저는 김남국이가 정치한다 할 때부터 저 언젠가 대형 사고하면 칠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엄청나게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코인 한다니까 그냥 다른 뭐 내 조카들도 코인을 하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 뭐 새로운 그러니까 블록오션이라고 생각해서 뭐 코인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 하는 것처럼 그 정도인지 알았더니 이거는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전업으로 주식 코인을 하고 국회의원은 부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남국 이놈은요 코인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코인의 종류를 불문하고 그다음에 때와 장소를 가릴 줄 몰라. 모든 시간과 장소. 대표적으로 그 한동훈 청문회 할 때 이모 사건 경우에 그때도 코인 하더라고. 아니 코인 하다 보면 기록을 안 보니까 이모 교수인지 이모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저 이모집 저번 주에 압수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모집 아우. 그때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더 가정스러운 게 이태원 참사. 아니 그때는 국정조사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코인을 얼마나 했냐 말이야. 그다음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될 때 있죠. 날치기. 이때도 코인 엄청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가서 휴게실에 가서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뭐 집에서 온데 새벽까지 잠을 2시간 자고 연구했다더니 코인 한다고 2시간 잔 거죠. 정말 이게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코인의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게 김남국이 지갑 4개만 봤더니 41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6종이 덧보자 덧보다 어떤 잡코인이에요. 잡코인 36종이 이런 게 투기성이 아주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잡코인의 전 재산을 몰빵하잖아요. 이거는 2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는 뭔가 도박성이 엄청 강해서 일확천금. 일확천금을 노리면 왜? 잡코인은 싸잖아. 도박 중독자 하나. 그다음에 2번째는 내부 정보를 알았을 때. 내부 정보를 알았을 때. 그게 확실하게 오른다는 걸 알아야지 거기다 투자를 하지. 이 2경우 외에는 잡코인의 전 재산 몰빵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중독자 앞의 경우는 김남국이 어디 가야 되느냐? 앞의 경우는 치료 감호소로 가야 돼. 도박 치료하러. 정신의학과. 치료 감호소에 구속해야 돼. 그 다음에 뒤의 경우는 어디 보내냐? 교도소로 보내야지. 그렇죠. 내부 정보 알았어요. 지금 이게 김남국이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아닙니다. 빨리 제명이나 사퇴하고. 저는 만약에 스스로 중독이라 생각하면 빨리 치료받으러 입원하고. 그게 범죄라면 빨리 교도소 보내고 2개 중에 보내야 된다. 이런 세 번째 경우도 저는 생각나는데 그 잡코인에 막 올인을 하는 게 세 번째 경우는 아마 공짜로 누가 줬을 때. 그건 공짜니까 올인할 이유가 없잖아. 그건 공짜니까. 그렇지. 어차피 공짜로 준 거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 이모집을 압수수색해라. 근데 다른 데다가 갖다 놨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롱을 뒤져라 했는데 장롱을 뒤져라 해서 좀 더 장롱 안에서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USB로. 그러니까 USB로 장롱에 담아서 숨겨놓을 수도 있고 또 현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금도 있을 수 있는데 USB 같은 장롱 한쪽에 집어넣으면 그거 못 찾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콜드 월렛이라는 거던데 이것도 공부하셨어요? 핫 월렛. 어제 방송했습니다. 핫 월렛, 콜드 월렛. 들고 다니는 USB. USB에서 이거는 뭐 추적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딱 건네면은 그냥 이것을 딱 가져가서 자기한테 꽂으면 그때부터 자기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콜드 월렛을 받았는지 그 부분까지도 지금 좀 그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자가요 코인만 거래만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독은 맞는 게 코인을 이렇게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 받는 것도 있어요. 이게 20차례 놓았으면 LP. 뭐냐면 이게 G2E 코인 상장되기 전에
코인 상장 안 된 코인들 있잖아. 많이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송구거 선배한테도 팔고 이렇게 중개를 하는 거죠. 브로커네. 그렇죠. 그걸 이렇게 20차례 해서 스스로 챙긴 것도 많아요. 그리고요, 제가 가장 황당한 게 그 코인 중에 금방 코인, 신생 코인 있잖아. 네, 새로 넣은 거.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클레이페이. 클레이페이. 여기 처음 넣었잖아. 여기 30억을 투자.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아니, 인간이니까 뭐. 저는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 코인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우리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할 겁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국회법 24조에 청렴의 의무가 있죠. 그렇죠. 국회법 24조 보면 성실. 성실. 오로지 국가 이익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국가 이익을 앞세워야 돼. 그렇죠.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이게 선서문이잖아. 근데 김남국이는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오로지 코인 생각. 자기 오로지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정은 내팽개쳤잖아. 이모인지 이모신지 뭐 모르고 그 외에도 이게 질문 보면 전부 다 흩어지고. 그거 얼마나 송구전이었어요. 얼마나. 질문 자체가 황당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의안이 벙벙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왜 보좌관이 대충 써줘도 자기가 전혀 읽어본 적이 없잖아. 자기가 소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좌관이 그 찬동훈 딸 관련해서 뭐 논문 일제자로 하는데 이모 교수와 일저 공동 저자 이렇게 써줬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제 그거 쓰고 할 때는 코인 막 하다가 들어와서 질문서 보좌관이 주니까 딱 읽어보면서 이모 교수, 이모 교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 사진 중계도. 근데 보좌관이 좀 띄워쓰기를 좀 더 띄웠어야지. 띄우고 뭐 썼으면 물어봤겠지. 그렇죠. 이모 붙여. 보좌관도 띄워쓰기를 좀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 잠깐 회의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사고 팔았다 하잖아. 근데 저는 김남국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봐요. 코인 하려고 그냥 갈 데 없으니까 화장실에 들어간 거지. 너 김남국이 너 대소변 오줌 누고 싶어 화장실 간 거 아니잖아. 코인 하려고 어디 숨어서 할 데 없으니까 화장실도 거기로 빨리 난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이게 중독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인 좀비라고 그런다고 하대요. 코인 좀비. 계속 24시간. 그러니까 주식은 개장 시간, 폐장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24시간 돌아가니까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뭐 국회 그 의원 뭐 이런 거 다 내팽개친 상황인데 그래서 이재명도 보다 못해서 한 건가 윤리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재명 어제 사실은 뭐 최고위원회의부터 이 목감기에 걸렸다고 불참을 했거든요. 불참을 해서 왜 불참을 했는지 뭐 그것도 궁금했는데 어쨌든 그 불참한 상태에서도 뭐 대변인을 통해서 윤리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손전에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이재명이가 원래 여름에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아마 김남국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아마 배신감을 느낀 것 같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별명이 김남국이 별명이 조국 키즈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의 황태자라고도 하거든요. 개딸들을 가보면 지금도 김남국 편들어요. 개딸들. 그렇다고 하대요. 황태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이가 황제고 김남국이 황태자인데 황태자가 이제 완전히 뭐 이렇게 집중 포화 비난 여론 되니 아마 이제 그 심란하겠죠. 그래서 이게 감기를 좀 걸린 게 아닌가. 합병을 보는데 아마 이제 그 손절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싸기에는 이게 정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저는 손절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마 이제 그 월요일날 이재명이가 또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보려겠죠. 김남국이가 첫거입니까?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 그럴 거야. 아이 제 첫거는 정성호 정도는 돼야 정성호 정도는 돼야 첫거이지. 근데 정진상 김용은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김남국이 첫건 아닙니다. 정치권 안에서 국회 안에서. 이렇게 답할 것 같아. 첫건이 아니다. 이게 손절이잖아. 그러면서 기자들이 또 물어보겠지. 7인에는 뭡니까? 처음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김남국이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또 이럴 거야. 그럼 이게 나 옛날에 뭐 개싸움 할 때나 공천에 전역급 때는 김남국이 몰랐어요. 나는 이게 공천에 전역 관여 안 했다. 또 이렇게 잡아댈 거야. 옛날에는 몰랐다. 이게 옛날에 뭐 김문규 씨도 성남시 할 때는 몰랐다. 이것처럼 이게 잡아뗄 겁니다. 그러나 이게 김남국이는 오래전부터 이재명 옛날에부터 완전히 퀴즈입니다. 중앙대 선후배입니다. 그렇네. 김남국이 중앙대 나왔어.
저 중앙대 법대고 행정학과, 그러니까 행정학과도 이제 법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재명이가 옛날에 문재인한테 경선하면 졌죠. 예. 졌잖아요. 예, 졌죠. 옛날에 예. 처음 넣었을 때. 2017년에. 그때부터 김남국이 2017년이 아니고 그 전에 2012년에. 예. 그때부터 김남국이는 저는 이재명 믿었다 봐요. 중앙대 선후배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때 방송을 할 때네. 그렇죠. 예. 이자는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한 적이 없잖아. 예. 100만 원도 번 적이 없다니. 예. 방송하면서 이재명이가 대학 선배니까. 예. 원래부터 이게 퀴즈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재명 너 나중에 뭐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도인사 때는 몰랐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너 김남국이하고 옛날부터 이런 거는 이게 천하가 다 아는데. 뭐 아마 거짓말로 손절할지 모르는데. 근데 그 손절의 아픔은 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남국이가요. 아는 게 너무 많아. 아는 것도 많지만 이게 인성이 뒤끝이 안 좋아요. 인성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아는 거 전부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김남국이는 제가 장담합니다. 이재명이가 손절한다? 이재명이 묻니다. 아주 독특한 친구예요. 제가 김남국 잘 알잖아요. 이재명이 물어버려요. 아니 진짜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보면 알잖아요. 기자회견 할 정서적으로. 그리고 이게 특이해요. 원래 이게 여성도 전혀 안 만나고 보좌진 9명이 다 남자입니다. 그 성정체에서도 논란이 많고 정서적으로도 논란이 많다는 거예요. 예. 보좌진 9명이. 예. 근데 9명이 다 남자예요. 보통 여비서나 여직원도 있잖아요. 국어는 보통 여성을 쓰죠. 국어.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 이재명이는 또 측근이 아니다. 옛날에 몰랐다 해서 꼬리 자르기 손절하려고 할 텐데 근데 김남국이는 저절로 그냥 이게 죽지는 않는다. 이재명을 물어뜯거나 같이 죽자. 이래 나가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간격이 가는 게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이제 일부 마지막으로 이거를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은 그 김남국을 넘어서 이게 정치권 전체 특히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이 코인 막 뭐 에어드롭 막 하고 할 때 그리고 유믹스 코인이 원래 이 공시한 것보다 30%가 더 많이 그 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7천만 개인데 금액으로 하면은 1,000억 원이 넘는 그 돈인데 그 돈이 정치권에 뿌려질 가능성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요. 뭐 조사 순서를 어디부터 하느냐. 국회 보좌진 하다가 게임 업체로 이직한 사람이 많아.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게임 업체 이직 그러니까 대관 업무.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와 관련해서 입법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용도로 스카우트 해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이 전수조사에서 압수수색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국회 입법에 글자 한자 바뀌면 게임 업체들은 천문학 돈을 제가 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입법 로비를 위해서 다 누가 제일 좋냐. 원래 이게 국회의원들이 일합니까? 일 안 하잖아. 보좌관이 다 하잖아. 따라서 이제 보좌관 출신이 그때 금값이라고 그랬어요. 그 보좌관 출신들이 게임 업체에 스카우트 되잖아요. 그럼 연봉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리베이트 이걸 주는 거지. 가상화폐. 가상화폐로. 대박이다. 이 법이 통과돼가 만약에 너한테도 10만 개 줄게. 그럼 너도 이게 그냥 20억, 30억, 100억 버는 거죠. 이렇게 뿌린 거예요. 따라서 저는 1단계 수사는 국회에서 근무하다가 게임 업체로 간 이런 데 전직 보좌관이죠. 이런 자들부터 빨리 철저히 압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때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대부분 민주당이 로비한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인이 뭔지도 몰라. 좀 국민의힘은 그래 고리타 부동산 투기하고 잘하면 이게 주식하지 코인은 몰라. 코인은 젊은 애들 뭐 장경태나 이런 애들 잘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법사위나 상임위 있잖아요. 게임. 여기 일단 두 번째는 보좌관들부터 때리치 수사위들 보좌관들. 그 자들에게 로비 받아서 다 이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역 배치들 의원들 이렇게 3단계로 수사를 진행하면 저는 엄청나게 뿌릴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주겠다는 경험도 받아봤고 제 주위에 받은 놈도 봤고 그 다음에 제 후배 보좌관 중에 형님 그때 이게 코인 게임 업자한테 코인 공짜로 못 받은 놈은 보좌관도 아닙니다. 그 바보들입니다.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저는 3단계로 한번 수사를 진행하면 바로 전문을 받을 수 있다. 엄청난 게이트가 논다 봅니다. 다시 그러니까 아까 저 유혹을 받았었는데 뿌려쳤다고 했는데 억대 유혹이었나요? 제가 맡은 사건은 이제 금감원에 좀 이게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의견서나 뭐 매덕 주겠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중에 1원짜리 코인들 작코인들 전부 1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1원에 받으면 공짜로 받은 거 있잖아 느낌에 1원은 돈을 안 보이잖아요. 완전히 공짜로 주면 또 뇌물도 문제되고 1원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장만 성공하면 1원짜리가 떨어질 데가 없잖아. 그렇죠. 뭐 비트 토렌트 있잖아. 요거는 0.51까지 떨어졌어. 1원도 안 되는 0.51 있잖아. 비트 토렌트. 여기 김남국에 많이 투자한 거잖아. 초기에 이걸로 10억 벌어서 빼낸 거예요. 현금화. 근데 보통 1원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원이니까 5천만 원 딱 투자해. 그러면 이게 뇌물을 보이잖아. 100원 되면 100배니까. 근데 거기 퇴출되면 제로가 되지. 요즘 이게 망한 사람도 많아요. 망한 사람도. 저는 이게 그런 제안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아, 그리고 그 이믹스 퇴출됐어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퇴출되면 제로 됩니다. 제로 됩니다. 1원이라고 싼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 마무리하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좀 전에 장경태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장경태가 그 김남국을 이렇게 뭐 방어막을 친다고 진짜 성실한 사람이고 뭐 밥 먹을 때도 나하고 국회 구내식당에서 3,100번 원짜리 먹었다 했는데 검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아까워서 국회에서 밖에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국회 안에서 밥 먹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예, 오늘 1부에서는 김남국 그 스캔들, 코인 스캔들에 대해서 살펴봤고 잠시 후 2부에서는 지금 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이게 그 김남국이 워낙 커서 이재명, 송영길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